식기세척기, 밥솥, 그리고 전자레인지, 오븐, 정수기, 그리고 커피 머신, 셀 수 없이 많은 가전이 있어요. 이 모든 볼륨을 옛 주방에 다 우겨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면형 주방은 사실 주방에만 종속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간혹 싱크대 배수 배관이 너무 길어지지는 않을지 염려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알랩서울의 주시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할 만한 이 주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거주하시다가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볼까 하고 마음을 먹게 되는 이 대부분의 출발점이 바로 주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식생활이 단순히 이 배를 채우는 거 이상으로 인간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하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 주방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실패하지 않고 주방을 잘 만드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려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주방은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여기 오래전에 지어진 이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도가 있어요. 보시면 주방 영역이 북쪽에 배치되어 있죠.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주방에 냉장고와 싱크볼 그리고 가스레인지가 있었고 이 식탁에 밥솥이 올려져 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어때요?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이 두 개만 해도 상당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데 경우에 따라 냉장고를 더 두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싱크볼과 쿡탑이 있겠죠. 예전과는 다르게 이 식기세척기, 밥솥, 그리고 전자레인지, 오븐, 정수기, 그리고 커피 머신 셀 수 없이 많은 가전이 있어요. 이 모든 볼륨을 옛 주방에 다 우겨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림이 시작되고 나면 조리대에 물건이 꽉 차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주방이 될 거예요. 이 식탁 공간의 크기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테이블의 깊이가 900인데요. 테이블에서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의 뒤쪽 벽까지의 거리가 1000이 나오고 맞은편에 또 1000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총 2900이죠. 이러면 의자 뒤로 자세를 바꾸지 않고도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여기서 복도 공간을 300씩 줄여주면 의자를 넣지 않고 개걸음으로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이 최소 폭이 700입니다. 양쪽에 700씩 1400, 여기에 테이블 깊이 900을 더하면 2300이 나오죠. 결국 식탁과 앞뒤로 의자를 놓을 때 2400 내외의 기준을 가지고 계획해 줘야 돼요. 하지만 이러면 사람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선으로 한쪽만 더해서 약 2700 정도의 깊이를 절대값으로 정해줄게요. 주방 베란다 확장이 필수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아파트들은 주방 베란다에 냉장고를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디찬 바닥을 지나서 냉장고로 갔죠. 어떤 아파트는 주방 발코니에 세탁기가 있고 냉장고는 이 주방 안에서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정한 이 식탁 공간의 절대값 2700을 지금 주방에 넣어보면 작은 조리대 하나 놓을 공간도 안 나오죠. 결국 뒷 베란다를 확장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베란다를 확장하고 나니까 5000이 넘는 깊이가 확보됐어요. 여기서 냉장고를 식탁의 후면 공간으로 빼주면서 보조 주방과 메인 주방부를 분리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주방이 가진 폭을 시각적으로 유지하고자 한쪽에 상하부장을 구성해주고 넓게 조리 공간을 확보해줘요. 조리대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면 일부 면적을 키 큰 팬트리장으로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면 자동적으로 이 뒤쪽에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여기가 보조 주방이 됩니다. 아일랜드 주방 반드시 정답일까요? 요즘에 알랩서울에 견적을 요청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이 이 대면형 주방을 원하신다고 적어주세요. 대면형 주방의 수요가 이렇게까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도시는 여전히 전보다 우리에게 더 빠른 것들을 요구합니다. 직장에서도 빠른 업무 능력을 요구하고 음식도 예전과 다르게 패스트푸드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집에서만큼은 하루 일상과 반대되는 개념인 이 여유를 갈망하게 된 것 같아요. 이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느리게 만들어주기 위함이죠. 대면형 주방은 사실 주방에만 종속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방과 거실이라는 이 다른 성격의 영역이 교집합되는 이 장소를 유연하게 연결시켜주는 매개장치라고 보는데요. 대면형 주방을 하게 되면 후면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거실로부터 허리 높이까지의 시선을 가려줘서 늘 정돈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듯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방 계획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덕션과 싱크대 위치는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아일랜드를 벽에 붙였을 때 850 동선을 제외하면 2600 남짓 되는 공간이 남아요. 여기에 인덕션을 넣을지 싱크볼을 넣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알랩소울에서는 주로 급배수 배관을 이동하더라도 싱크 공간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간혹 싱크대 배수 배관이 너무 길어지지는 않을지 염려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평면도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PS라고 X자 쳐진 공간이 보이죠. 파이프 샤프트라고 배관이 이동하는 공간인데, 아파트의 주방 전층을 관통하는 비트입니다. 이 비트와 기존의 싱크대가 위치했던 거리를 보면 아파트가 지어질 때부터 이미 3m 정도의 수평 이동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싱크대 공간을 계획하실 때 기존 배관의 거리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덕션과 후드 선택에 있어서 이것만 알고 계세요. 아일랜드에 인덕션을 두는 선택지도 있는데요, 인덕션에는 반드시 후드가 필요하죠. 천장에 매달리는 형태나 아니면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배기를 위한 이 덕트 배관의 이동은 사실 급배수의 이동보다 더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에어 비트 내부의 압력이 높아서 이 배관이 길어지면 내부에 공기 저항이 생기고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스프링쿨러가 없는 공간의 경우에는 천장 내림 시공을 또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공간의 개방감이 대폭 감소하는 또 단점도 있죠. 또한 이 후드 일체형 인덕션의 경우는 100% 필터의 성능으로 오염된 공기를 걸러줘야 되는데, 요리를 지지고 볶을 때마다 나오는 이 일산화탄소와 수증기를 이 필터가 온전히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류 방지 댐퍼가 내장된 별도의 배기 모터를 계획을 해줘서 상시로 온오프가 가능하도록 구성해주면 좋습니다. 아일랜드에 싱크를 놓고 이 반대편에 인덕션을 놓는 경우에는 상부장에다가 보통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너무 저렴한 제품을 고르면 이 배기 성능이 매우 약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후드를 구입하실 때 스펙을 보시면 CMH라고 이 풍량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CMH는 시간당 한 변이 1m인 이 정육면체의 부피만큼 우리가 공기를 처리한다는 의미인데, 메리평 후드를 보면 편차가 비교적 큽니다. 성능에 비례해서 이 가격도 좀 올라가기 때문에 CMH를 구입하실 때 꼭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후드를 고를 때 네. 몇 cmh 정도로 고르는 게 좋을까요? CMH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요소가 바로 토출배관의 직경인데요, 이 직경이 너무 넓거나 작으면 공기에 저항이 생깁니다. 보통 아파트는 125파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직경의 적절한 배기 권장 풍량은 200에서 500cmh이고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비싸다고 해서 CMH가 꼭 높은 건 아니고요, 소음 성능이나 설치 방식, 기타 옵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600cmh 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급 라인으로 고르실 때에는 기존 비트에 삽입된 원 직경을 150파이로 키워주면 좋습니다. 단 아파트에 따라 허용 배기량을 초과하는 제품 설치는 금지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럴 땐 해당 제품과 호환되는 공기 저항을 낮춰주는 125-150 전용 레주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후드 설치 시 배관이 휘어지거나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림을 저절로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싱크 공간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일랜드 중앙에 싱크볼을 놓고 나면 양쪽에 꽤 넉넉한 작업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 전에 이 싱크볼을 설치할 때 한 가지 꿀팁만 좀 전달해 드리고 갈게요. 싱크볼과 상판 사이사이 실리콘에 곰팡이 자주 생기죠. 맨날 락스로 닦아도 또 생기고 정말 끈질기게 다시 생깁니다. 싱크볼을 설치할 때 이 상판 타공 치수를 권장하는 사이즈보다 살짝 줄여주면 이렇게 상판과 싱크볼 꺾이는 부분의 단면이 1대1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러면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개선되고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싱크 공간에는 보통 정수기가 설치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다이닝 공간에서 물 가지러 갈 때 주방 안쪽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더불어 아일랜드 전면에 이렇게 상판 하단에 얕은 깊이에 서랍을 넣어주면 컵이나 식후에 먹는 약, 그리고 수저함, 앞접시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싱크 공간의 좌우측에는 식기세척기와 그리고 밥솥장이 위치합니다. 우리가 식기세척기 위치를 결정할 때 끝이 막힌 복도를 항상 제한들곤 했는데요, 이러면 식세기가 열려있을 때에도 이 복도 공간을 기능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의 높이가 대부분 810에서 850 정도 되는데요, 요즘은 우리의 평균 신장이 다들 커지다 보니까 900 높이로 싱크대를 설계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쪽에 공간이 조금 남죠.
이럴 때 위에다가 얕은 서랍을 만들어주면 세제를 색에 돌릴 때마다 찾을 필요가 없어서 매우 간편합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계획해 주시면 사용하기 편리한 주방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밥솥의 위치인데요. 우리가 하루 이틀에 한 번꼴로 이 밥을 짓게 되는데 싱크대에서 밥솥 위치가 멀면 이 쌀을 씻기 위해 늘 긴 동선을 왔다 갔다 해야 하거든요. 밥이 다 되면 밥을 퍼서 올려놓을 공간도 필요하죠. 이걸 또 식탁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 일련의 과정이 한 공간에서 끝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마침 다이닝 공간이 아일랜드의 건너편에 있어요. 이때 식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면서 거실에서 노출되지 않는 위치가 베스트인 거죠. 식기세척기와 밥솥은 정성스럽게 디자인된 이 주방에서 정면에 노출되면 통일감을 해치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아일랜드의 후면으로 넘겨주면 안쪽에서만 노출되기 때문에 디자인과 기능 면에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픈장을 계획할 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밥할 때 이 주걱 찾다가 헤매본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밥솥장을 구성할 때 꼭 위아래에 서랍을 만들어주면 좋은데요. 위에서 주걱 꺼내고 아래에서 밥그릇 꺼내서 한 번에 상판에 그릇을 쫘라락 펼쳐놓고 세팅을 끝낼 수 있어요. 키 큰 장에 밥솥이 들어갈 때는 밥솥장 옆에 서랍 레일을 써서 먼저 푼 밥그릇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 슬라이딩 지판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기능적인 이유로 위아래에 만들어둔 서랍들이 이 형태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런 오픈장은 박스를 짜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제작이 돼요. 집에 있는 수납장을 한번 가만히 보면 대부분 이 도어가 속장을 덮는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픈장도 도어제로 구성된 박스를 이 전면에서 덮어준다는 생각으로 디자인해주면 통일감 있는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어요. 윗서랍에 도어제 하단을 내려주고 아랫서랍에 도어제 상단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좌측 서랍에 우측판을 키워주고 우측 도어는 155도 경첩을 써서 가구의 측면을 가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훨씬 깔끔해 보이죠. 이 방법은 키 큰 장에도 응용할 수 있는데 보통 키 큰 장이 쭉 들어갈 때 마지막에 이렇게 엔드 판넬로 마감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지 말고 도어의 측면을 키워줘서 노출되는 가구의 측판 엔드 판넬을 이렇게 앞에서 덮어주면 훨씬 통일감 있는 인면이 완성됩니다. 냉장고 배치를 잘못하면 주방 인테리어 다 뜯고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 조리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후면에 이 냉장고를 놓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약 913의 일반 냉장고와 600 내외의 김치 냉장고를 놓게 되면 대략 1600 정도의 공간이 소실되는데요. 그럼 인덕션을 두었을 때 조리 공간이 없어지게 돼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이 김치 냉장고를 뒤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아일랜드 후면에서 4도어 냉장고를 넣고도 1500이 넘는 공간이 나오죠. 요즘은 빌트인 형식으로 몰딩 없이 시공이 되잖아요. 주의할 점이 이 냉장고를 벽에다 갖다 붙여버리면 도어가 90도 이상 개폐되기 때문에 이 벽과 간섭이 생깁니다. 따라서 냉장고를 반대 공간으로 보내주면 짜임새 있는 주방 동선이 완성됩니다. 하부에 수저 분리함과 서랍 그리고 양념 망장을 구성하고 나면 대략 600 정도의 공간이 남는데 여기에 오븐이나 전자레인지를 두면 가열부가 한 곳으로 모여서 사용이 편리한 조리 동선이 완성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도어가 오픈장을 덮는 형식으로 계획을 해주면 빌트인 오븐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빌트인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븐이 놓일 때 오븐의 높이로 인해 하단에 설치되는 서랍의 높이를 이렇게 구성해 주는데 이런 경우 냄비를 꺼내기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상부 서랍을 깊게 구성해서 오븐 하단과 라인을 맞춰주면 냄비를 꺼낼 때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니까 장점이 많아요. 아일랜드와 후면 하부장이 완성되고 나니까 이제 미드웨이가 보이죠.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간 주방의 미드웨이를 이 상판으로 감아 올려서 보조 주방을 완전히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미드웨이를 아예 없애주면서 후면 주방 햇살을 안으로 끌어들이며 환기 효과도 살릴 수 있는 재미난 방법도 있습니다. 주방 마감재로 필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주방 마감에 필름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주방 계획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계획을 하고 나면 사실 복도 공간이 위치한 벽면은 이 도배의 마이너스 걸레바지로 구성해도 충분히 고급져 보입니다. 문제는 이 아일랜드가 면한 주방인데요.
사실 이렇게 좁은 주방에서 목공 작업을 새로 하고 필름 작업을 하는 건 공간에 로스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콘크리트 자체에는 필름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상을 대고 MDF를 2장 겹쳐서 필름 시공을 해야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했을 때 너무나 많은 공간의 로스와 그리고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럴 때 콘크리트 위에다가 곧바로 타일을 붙여주면 대략 20mm 공간 내외에서 이 벽면의 마감이 끝납니다. 물과 기름을 쓰는 공간에서 이렇게 타일로 마감해주면 유지 관리에 있어서도 장점이 되죠. 주방의 진짜 기능은요, 놀랍게도 보조 주방에 있습니다. 알랩서울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 보조 주방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조 주방에서 레이아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창문인데요. 어떤 집은 큰 창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집은 조금 작은 창이 있는 이런 집도 있죠. 창은 무조건 살리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창의 역할은 사실 주방 냄새를 빼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주방에서 우리가 후드를 가동시키면 차차 주방에 머무는 공기의 밀도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모터가 상대적으로 더 큰 힘을 필요로 하게 되고요, 배기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창문을 열면 바깥 공기가 주방으로 빨려 들어오는데, 환기 시에 이 샤시가 급기 모터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그만 창이라도 살려주면 주방의 공기 밀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창이 없는 집들은 주방에서 별도의 급기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메인 주방에 놓지 못한 김치 냉장고를 한번 놓아 볼게요. 보통 이렇게 내력벽으로 움푹 파인 공간에 냉장고를 넣고 발코니 창에 위치한 벽면에 낮은 창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창이 작을 경우는 메인 주방에서 부족한 상부장을 구성해 주어도 개방감에 영향을 주지 않아 넉넉한 수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꽤 넓은 후면 조리대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때 하부에 분리수거나 음식물 처리기, 종량제 봉투를 넣는 이런 공간을 할애를 해주면 좋습니다. 최소 총 4개의 분리수거함을 구비할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공간이 더 남으면 로봇 청소기를 넣을 공간까지 확보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잘 작동하고 심미적으로도 예쁜 주방을 구성하는 이 심어 과정을 다뤄봤습니다. 일을 하면서 종종 느끼는 것이 어떤 딜레이가 생기고 오류가 발생하면 사람을 탓하기보다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누군가 말해줬어요. 이 집에서 주방 일은 보통 누가 하나요? 남편분이 하시는 집도 있고, 아내분이 하시는 집도 있고, 가사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오시는 집도 있을 텐데 잘해주세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만약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매일 그것들을 반복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시스템을 개선해서 사용에 편리한 주방을 계획해 주는 것은 가족 모두의 행복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알랩서울의 주시장이었습니다.